새 문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경색, 배경색 일단 초기화. 그 다음에 X 버튼 눌러가지고 전경색, 배경색 바꿔줍니다. 안 바꿔도 돼요. 자, 전경색을 파란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모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할게요. 반경을 15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칠색상은 방금 선택한 색상, 획 색상은 없어요. 획은 없어요. 그리고 그려줄게요. 싹 그려줘요.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신 다음에 자, 모양이 나왔죠?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경사와 엠보스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은 내부 경사, 기법은 매끄럽게, 깊이 그대로 두고 크기를 살짝 내릴게요. 3 정도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 효과로 내려가서 그림자의 거리를 3 정도로 마찬가지 줄이고 크기는 그대로 둘까요? 음영 처리. 불투명도만 조금 더 내려줄게요. 한 60%대로. 자, 그림자 만들어졌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이걸 뭐로 쓸 거냐면은 바깥에 표지로 할 거예요. 표지. 얘를 그래서 뭐 이름을 레이어를 그냥 바꿔줄까요? 표지라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N, Shift N 새 레이어 만들기. 컨트롤 Shift N으로 새 레이어 만들기 들어가고 자, 똑같은 걸로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엔 칠색상을 없애고요. 획 색상을 흰색으로 잡아주시고 두께를 2pt 정도로 잡을게요. 두께를 2pt. 그 다음 회계 옵션에서 회계 종류를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선 잡고 반경을 10픽셀로 할게요. 좀 줄여서. 바깥쪽에 이 표지보다 살짝 작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마찬가지로 그려줘요. 자, 그러면 흰색의 스티치 형태로 만들어져요. 박음질한 것처럼. 자, 얘네들을 내가 똑바르게 박음질을 못했기 때문에 정렬해 줘야겠죠. 전체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툴로 가운데 일단 정렬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정렬하시면 되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띠디딕 눌러주신 다음에 자, 맨 위에 방금 만들었던 이 선에 대한 애는 스티치예요. 아니면 그냥 확 알아볼 수 있게 뭐 박음질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선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이름을 미리 정할게요. 이번에 뭐 만들 거냐면 내지를 만들 거예요. 속지. 전경색을 밝은 회색 빛깔로, 완전 흰색이 아니라 밝은 회색. 그 다음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할게요. 자, 일단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불러내시고요. 자,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중심 잡겠습니다. 가운데쯤 가면은 딱 붙죠? 그죠? 수치는 다 다르게 그렸을 테니까 나랑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640이 딱 그 중간이에요. 자, 가운데 기점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을 하고 그라디언트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종류는 일단 재설정해 보시면은 처음에 있는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라는 게 있어요.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의 종류는 선형 그라데이션. 자, 미리 보기 봤을 때 전경색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회색을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돼요. 너무 밝아서 티가 잘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전경색을 살짝 내려가지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운데 지점부터 사각형 영역을 그려줄 거예요. 약간 작게. 잘못했네. 사각 선택 윤곽도구 하기로 했죠? 영역을 잡아주고, 다시 영역을 잡아주고, 자, 이 잡은 영역에다가 이제 그라데이션 줘야겠죠? 그라디언트, 그리고 살짝 드래그. 그러면 이 부분만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돼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 해제를 해보면은 안쪽에 왼쪽이죠. 살짝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나머지는 흰색 부분이 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서 그림자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요. 거리는 없고 크기를 1에서 2픽셀 정도로 만드세요. 거리는 없고 크기를 1에서 2픽셀 정도, 살짝 이제 윤곽만 나오게. 자, 종이가 지금 한 장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걸 여러 장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 장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그려야 돼.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아예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할 겁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 넣어줘요. 사본이 만들어지게. 그리고 나서 현재 레이어가 잡혀있는 상황이죠. 자, 이 레이어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동 툴 선택합니다. 자, 이동 툴 선택해 주시고요. 단축키 V. 그 다음 이 부분을 확대를 할 거예요. 여기 모서리 부분을 확대를 좀 해주겠습니다.
확대를 한 다음에 이동 툴이 지금 실행되고 있으니까 화살표 키 이용해서 눌러보세요. 2번 정도 눌러보면 오른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나오게 2번 또는 뭐 3번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하면은 근데 거의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일정하게 2번 할 거면 2번, 3번 할 거면 3번을 딱 정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방향 조절점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가운데 상하 크기 조절하는 지점을 찾은 다음,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운데 점이 여기 보입니다. 자, 줄여주는데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얘를 살짝 한 칸, 2칸 정도 살짝 내려서 줄여줘요. Alt를 누르게 되면 상하가 같이 조절되죠. 그리고 나서 자, 엔터로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보게 되면 줄어들어 있어요. 자, 다시 레이어에서 자, 만들어 놓은 내지하고 내지 4번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할 거예요. Alt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내지 4번 2하고 내지 4번 3이 생길 거예요. 자, 내지 4번 2를 누른 다음에 이동 툴, 마찬가지로 이동 툴 몇 번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꺼내야 되겠죠? 4번. 왜냐면 첫 번째 게 복사가 됐기 때문에 2번 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 3번, 4번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꺼내줘요. 동일하게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이 나오면 가운데 지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얘를 Alt 키를 눌러 가지고 한 칸, 2칸 해가지고 내려주세요. 살짝 살짝. 제대로 갔으면 엔터로 끝내주고 내지 4번 3을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스페이스바 이용 화살표 키,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밖으로 꺼내줍니다. 셋, 넷 꺼내준 다음에 또 똑같이 컨트롤 T 눌러서 마찬가지로 살짝 쿵 내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컨트롤 0을 눌러서 보시면 세밀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종이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장의 종이가 이렇게 있는 듯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종이를 더 많이 두고자 한다면 얘네들을 더 많이 복제를 하면 되겠죠. 복제해서 이동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절들 해서 세밀하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오른쪽에 만든 걸 왼쪽에도 역시 표현하고자 해. 그러면 내지를 통째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레이어들을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Alt키 누르면 복제 모드로 가죠. 복제를 시킬 건데 얘를 Shift까지 눌러가지고 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옆으로 똑바로 이동을 하고요. 똑바로 이동을 하고 얘를 돌려줘야 돼. 그래서 편집에 변형에 보면 가로로 뒤집기가 있어요.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대칭으로 뒤집어집니다.
자, 세부적인 거는 가운데 선 맞추기 위해서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화살표 키로 살짝 옮겨주시면 돼요. 자, 안내선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면 컨트롤 H 눌러가지고 안내선 숨겨버리면 되겠지. 자, 위치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이 펼친 듯한 그러한 느낌의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용을 좀 꾸며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처럼 뭐 여러가지 글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안을 꾸며주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돼요.